네, 이어서 일반전표 입력 대손부터 가도록 할게요. 교재 243페이지 봐주시고요. 자, 대손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자, 우리가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또는 뭐 돈을 빌려준 대여금 같은 거, 자, 여러 가지 채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못 받게 되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대손이라고 하고, 이러한 대손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대손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사항은 항상 채권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야 돼요. 이걸 왜 조회를 해야 되냐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용이 보다 대손 상각비다. 그래서 자, 순서가 뭐다?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먼저 없애고 그래도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한다라고. 자, 그 내용이 지금 요 박스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대손 충당금이 없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 대손 충당금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차감하고 추가적인 금액은 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 2번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거는 이제 코드 번호가 각각 해당하는 채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당하는 채권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월 12일 분계가 나오죠. 자, 다시 이 화면으로 일반전표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10월 12일이에요. 자, 문제 보시면 매출처 주기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자, 요게 법정 요건이 충족된 회수 불가능 채권이 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부상 대손 충당금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가 모자라면 그 금액을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일단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요 채권이 이제 우리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없애주게 되는 거고요. 자, F1을 눌러서 우리 거래처 주기 상사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금액은 256만 원이에요. 자, 요거를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는지 먼저 조회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장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메인 화면 가셔서 결산 재무제표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가 있죠. 자, 요 시산표는 자,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시산표로 오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요 날짜 시점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로 조회를 해주신 다음에 자, 대손 충당금을 금액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것이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 지금 얼마 있어요? 대변에 50만 원 있죠. 그러면 요 50만 원부터 먼저 상계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차변에 지금 대변에 있던 자,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서 없애주게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검색했더니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이 참고를 보셔서 외상 매출금, 즉 코드 번호 109번 요거를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채권에 따른 그런 대손 충당금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금액이 지금 잔액이 시산표에 얼마 있었어요? 50만 원 있었죠. 그러면 50만 원 대손 충당금을 없애주고 나머지 모자라죠. 모자란 금액을 뭘로 처리해라?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라 라는 건데, 대손 상각비라고 검색을 했더니 800번대 대손 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900번대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있죠. 이 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이다. 즉 외상 매출금이나 또는 받을 어음 같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800번대 대손 상각비를 쓰고요. 그 외의 채권,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그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서는 900번대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쓴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 즉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이기 때문에 800번대 대손 상각비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 입력이 됐으면 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산표를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조회를 하게 되면 방금 우리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50만 원 있었는데 우리가 방금 상계 처리해서 대손 충당금 차변에 없애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차변에도 없고 대변에도 없고 대손 충당금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매출 채권 외에 채권의 대손이라고 되어 있죠. 자, 10월 19일 보시면 태림에 대여한 900만 원이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했고요. 상환일자는 자, 11월 30일이에요. 즉 우리가 1월 1일 날 빌려줬는데 이게 이제 1년 이내에 갚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일단 오게 되겠고요. 대손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10월 19일이고요. 일단 자, 대변에 우리 회사의 채권이 없어지게 되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대변에 없어지게 되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태림이에요. 자, 그러면 금액은 900만 원이고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인데 지금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 즉 대여금이기 때문에 900번대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 954번 요 코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냐 또는 그 외의 채권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코드가 달라진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3번 회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수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대손을 이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채권을 다 없애서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그 거래처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돈 못 갚을 줄 알았는데 갚을게 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대손 처리한 거를 갚았다라는 경우를 이 회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회수는 자, 1번 단기에 회수했냐 또는 2번 전기 거를 회수했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기 대손금의 회수부터 보면은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아서 대손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올해 우리가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게 1년도 지나기 전에 그 같은 해에 다시 회수를 했다. 그러면 단기 대손금의 회수라고 보고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반대로 분계를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외상매출금 대변에 없어지는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같은 기수에 다시 회수가 되면 요거를 그대로 차 대변만 바꾸어서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대손금의 회수는 어려운 게 없는데 전기에 우리가 이미 전기에 대손으로 처리를 해놨다가 그게 이제 다음 연도에 회수가 된 경우 그런 경우를 전기 대손금의 회수라고 하고요. 자, 요 방과후 2번이죠. 자, 10월 30일 날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60만 원을 회수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전 기수에 이미 대손 처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음 연도에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10월 30일 날 일단 차변에 돈을 받았어요. 당좌 예금으로 받았고요. 자 금액은 60만 원. 그러면 대변에 뭐가 오게 되느냐? 대변에 자 대손 충당금으로 우리가 환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없애줬다면 반대로 그걸 다시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다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가 뭐에 대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참고해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109번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6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형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유형 자산은 우리가 어떤 목적?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유형 자산은 취득에서부터 우리가 처분할 때까지 여러 가지 회계 처리가 있죠. 그러면 취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45페이지고요. 자, 취득 보시면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취득 부대 비용까지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론 시간에도 워낙 많이 했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분계 9월 18일 날 분계 요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자 좋은 자동차로부터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다. 자 구입 대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 80만 원은 현금 지급하였다. 자, 요거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한 문제죠. 자, 9월 18일이고요. 일단은 자, 대변에 우리가 카드로 이 2천만 원 자체는 우리가 카드 할부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F2번을 눌러서 자 거래처 좋은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동차에 우리가 10개월 할부로 미지급금이 있다. 자, 요거는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요 자동차 순수한 자동차 금액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자, 현금 얼마 지급했어요? 80만 원. 그래서 대변에 80만 원이 오게 되고 이렇게 순수한 자동차가액 2천만 원뿐만 아니라 취득 부대 비용, 현금 지급한 거 80만 원까지 모두 해서 자 자산의 취득 원가에 다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패스해 주시면 되고 문제 별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 차량 운반구가 금액이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요? 2,080만 원이 되죠. 즉 결론은 뭐다? 자, 요 취득 부대 비용까지 다 합한 금액을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라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9월 25일 분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시원 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대금 1억 원 중에 4천만 원은 보통 예금, 3천만 원은 어음 발행, 나머지는 대출이죠. 자, 그러면 차변이야 토지라고 하면 되고 대변의 각각 결제 방법대로 분계를 하면 되는데 자 보통 예금 4천만 원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 어음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제품 관련된 그런 메인 매출에 관련된 게 아니죠. 우리 유형 자산을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어음이 아니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우리 제품, 즉 주된 그러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거래가 아닌 경우 그러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즉 제품의 메인 매출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어음이 아니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대출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취득 부대 비용 보도록 할게요. 취득 부대 비용은 자,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있어요. 취등록세가 있고 또는 철거 비용들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채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분계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쉬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좀 어려운 거를 같이 해볼게요. 자, 9월 7일 날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하여 이하나 씨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자, 그리고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부터 1억 원 중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체,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지급, 철거비용 300만 원은 당좌 수표 지불.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9월 7일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1,000만 원 이체했다고 했죠. 그러면 보통예금 1,000만 원 일단 나갔어 라고 해서 대변 1,000만 원부터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처 등록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거래처 신규로 등록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처 요 코드 칸에다가 00000을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이름을 이하나라고 씁니다. 엔터를 치시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럼 거래처 코드는 문제에 제시된 대로 1006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된 거고 자, 문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거래처의 코드 번호를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하단에 나오죠. 자, 780202-234-455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기재분이라고 해서 1번 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을 했고 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나머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1억 원 마이너스 우리가 1,000만 원 이체한 거 빼고 나머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미지급금이고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지를 샀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바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한 비용도 우리가 뭘로 지급했어요? 당좌 수표로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 자, 대변에 철거 비용 300만 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수한 토지 구입비 1억 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비용, 즉 300만 원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취득 부대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차변에 우리가 토지를 얼마로 인식해야 된다? 철거 비용까지 포함된 1억 300만 원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22일 분계도 같이 볼게요.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의한 공채를 액면가액으로 함께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하는 관계 법령에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발행한 공채를 반드시 구입을 하여야 이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공채 가액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강제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구입한 그 차액 있죠, 차액.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와 같이 우리가 이 공채를 2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지금 얼마예요? 185만 원이죠. 즉
시가가 185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공채를 우리는 얼마를 주고 샀다? 200만 원이나 주고 샀다. 즉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200만 원과 185만 원의 차익만큼 요것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본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자, 요거를 분개를 해볼게요. 9월 22일이고요. 일단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현금 얼마 지급했어요? 2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일단은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 요건 뭐냐면 이 공채를 말하는 거죠. 이 공채를 말하는 거고, 공채는 어쨌든 우리가 구입을 했고,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하고요. 자, 요거는 금액을 얼마로 인식을 해야 되냐면 시가, 즉 공정가치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5만 원이라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시가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 15만 원, 즉 우리가 요만큼 비싸게 주고 산 거는 차변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 즉 자산으로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 차익만큼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처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처분 8월 13일이고요. 원재료 운반용 트럭이 노후되어서 매각 처리하고 매각 대금 7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처분한 트럭의 취득가액은 1,500만 원이며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 계상액은 85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즉 이거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할 때 뭐까지 같이 없애줘야 돼요? 유형자산 밑에 같이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까지 깔끔하게 다 없애줘야 된다라는 문제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면 8월 13일 날 일단 우리 회사의 차량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운반용 트럭, 요거는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대변에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없어지는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자, 이 해당하는 차량 운반구가 현재 우리 회사의 장부에 얼마로 잡혀 있느냐? 취득가액 있죠. 이 취득가액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 1,500만 원을 전부 다 없애줘야 되고요. 이 차량 운반구는 우리가 취득했을 때부터 매년마다 뭘 해왔다? 감가상각을 해왔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딸려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자산의 차감 성격이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에 와 있죠. 그러면 그 대변에 있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 가지 코드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니까 코드 번호 몇 번? 209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 문제에 850만 원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850만 원 전액 다 없애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매각했을 때 얼마를 받아서 매각했어요? 매각대금 7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같은 날짜로 차변에 자,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0만 원을 받았어요 라고 했으면 저절로 지금 차액이 50만 원 생기게 되겠죠. 이 차액 50만 원은 지금 자, 대변에 차액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액이 50만 원이 대변에 왔다라는 뜻은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채워야 되는데 자, 대변은 비용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이죠. 수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